안녕하십니까. 국어의 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사고 국어 교과서 5-1에 어떻게 읽을까? 라는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먼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을 생각하며 다음을 목표로 학습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읽기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이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읽기 과정에 따라 점검하고 조정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알아두기라는 걸로 한번 가보면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 한번 볼까요? 글을 읽을 때는 읽기 과정에 따라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하며 읽어야 한다. 자, 읽기 과정에 따라서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를 점검하래요. 그럼 읽기 과정이 뭐냐면 읽기 과정 굉장히 간단해요. 읽기 전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읽기 중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읽기 후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각각 이게 이제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읽기 전 활동에서 전략이 있어요. 읽기 중 활동에서도 전략이 있고 읽기 후 활동에서도 전략들이 있습니다. 즉 전략이라는 것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따라 적절한지 점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글을 읽으며 생성한 질문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보고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읽기 방법을 적용하여 읽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읽기 목적에 따른 이제 읽기 방법이 있어요. 이제 목적이 있겠죠. 읽기 목적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읽기가 있어요. 이건 공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을 전체 내용 이제 훑어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이 소제목, 그다음에 문단의 핵심어 이런 걸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는 거. 그다음에 정보의 근거나 자료의 출처 등을 파악해 보는 것들이 읽기 방법, 전략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목적이 깨달음이나 즐거움, 즉 여가를 보내면서 그렇죠? 그냥 내가 킬링 타임으로 그렇죠? 그냥 즐겁게 읽을 거예요라는 것을 때, 자 필자의 체험이나 상상에 공감하기,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서 내면화하기, 그 다음에 인물 또는 필자의 개인적 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하여 감상하기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이 내용이나 주장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논설문이라든지 이런 거 읽을 때죠. 평가하며 읽기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주장의 타당성, 근거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하거나 반박할 부분을 찾아서 필자의 생각을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 위한 그죠? 그럼 기사문 읽기, 학습서 읽기, 안내문 읽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가 활동,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 작품 읽기, 비평문 읽기. 그다음에 이제 적절성 평가하기. 자,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학습 공부할 때, 그렇죠? 사설, 광고, 논문 이런 것들을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완성의 이제 걸작이라는 그 지문으로 갈 건데요. 먼저 다음 페이지에 그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비평문이에요. 비평문에 해당하고 미술 비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평을 하니까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작품을 그럼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적이어야 되고 해석적이면서 이제 묘사적인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요. 왜냐면 이제 미술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너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논할론자 이게 이성할 때 리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논함. 그래서 이치라고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치에 맞게 논한다는 건데 이제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을 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을 때,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뒤에 색깔이 있어서 흰색? 흰색이 잘 보입니다. 네. 주장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시한 우리가 논리적이다. 자, 이제 분석적이다라는 거는 자, 분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 분석적은 하나의 대상을 자세히 쪼개어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흰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 그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석,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묘사죠.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묘사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제재는 윤두서의 그림 자화상이고, 자, 주제는 자, 미완성 속에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윤두서 이제 자화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의 주장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특징은 좀 중요하죠.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상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그다음에 이제 해석, 논리적 분석과 논리적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대상을 세밀하게 굉장히 묘사하고 있고요. 대상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추론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구사해서 친근감을 주고 있다라는 거. 자, 구성을 보니까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 부분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래서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 그에 대한 상념, 그다음에 자화상의 두 가지 의문점, 그다음에 현존한 자화상과 다른 옛사진 속의 자화상에 대한 감탄, 그다음 윤두서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우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과정의 추정, 그다음에 끝부분은 미완성 속의 높은 예술성을 간직한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윤두서라는 이 분의 이제 자화상에 대해서 이제 예찬적인 태도가 나오겠죠. 어떤 점이 좋은가 분석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자,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제 윤두서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 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하다. 자,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윤두서 자화상 이제 첫인상. 그래서 그 무서워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인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이 남달랐으며 용력 이제 왼쪽에 나와 있죠. 씩씩한 힘. 그렇죠? 자, 일찍이 출중한 무예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추측을. 그렇죠? 무인인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죠. 질문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한 성품의 장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자,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첫인상은 믿을 만하지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 이제 함께 하자라는 청유를 사용했잖아요. 이제 독자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즉 앞에서 봤던 이 첫인상이라든지 이런 편견을 가지지 말자는 거죠.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자화상의 입체감을 주는 요소를 설명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수염입니다. 그렇죠? 자, 넘기기 전에 왼쪽에 날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필자가 자화상의 첫인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본문에 나온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명할 걸 따로 없네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든 첫인상. 우리도 이렇게 첫인상을 딱 보면은 그죠? 눈매가 무섭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염, 그죠? 수염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윤조 자화상의 첫인상에서 정리가 되어 있죠. 첫인상에 대해서 아까 그 봤던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다. 자, 그래서 필자 이제 추측을 그렇죠? 추측이 나왔죠? 이 추측. 그래서 무인인가 뭐 하면서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탄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뭐예요? 바로 입체감을 주는 요소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부피감, 입체감하고 연결되죠. 자,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자화상 인물 외양 묘사의 특이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그쵸? 머리가 뭔가 떠받들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네, 귀가 없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좀 가려져 있지만 목이 없어요. 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나갔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뭔가 특이한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와, 국보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도대체 작품 속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자, 이제 필자의 의문을 제기하죠. 그죠?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씨가 한자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윤두서라는 걸 알게 됐지?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윤두서에게서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제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기록에 없이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우리 집안 거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확인할 길이 없잖아.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17줄이나 보인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줄이 있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그쵸? 이 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둘둘 말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려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왜요? 이게 돌돌 말아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화상이 미완성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액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뭐뭐인지도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 봄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학온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인 찬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원은 윤두서의 자이다. 자, 여섯 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자,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인물의 외양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자, 지금 이분은 인물의 내면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검객이나 뭐 도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왼쪽에 날개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자방 속의 인물의 이제 입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염. 그렇죠? 이 수염을 통해서 또 하나 뭘 얘기했죠? 탄건 끝. 그렇죠? 탄건 끝이 그 부드러운 곡선이고, 그렇죠? 그래서 휘어져 머리 전체 부피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탄건 끝과 연결됩니다. 두 가지죠. 수염과 탄건. 자,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있는데, 자, 그 특이점이 뭐냐면 이제 귀, 목, 상체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머리 상부치고 올려서 탄건이 지금 잘려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얘는 이제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자화상의 화법과 이제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필자가 자화상에 어떤 의문점을 지느냐라는 거. 자, 윤두서라는 이 사실을 누가 어떻게 확인했느냐? 그리고 이 작품이 미완성인 것은 아니냐라는 의문을 생각했죠. 그래서 필자의 의문 이제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자화상의 인물에 대한 화면, 즉 그림 안에는 정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을 했지?라는 질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문 해결을 한 방법이 첫 번째 이하곤의 이제 찬문을 통해서, 그렇죠? 이하곤이란 이분 윤두서 절친했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 붙인 찬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죠? 그다음에 글에 묘사된 인물의 외양이 자화상에 묘사된 것과 같아요. 지금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 일찍이 감시관이 높았던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렇죠? 전문가의 이제 이 견해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가의 견해, 그렇죠?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자,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냈을 때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자,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게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인상의 충격적인 이유죠. 비정상적인 구도. 그 다음에 과감하게 이를 데 없는 생략. 그죠? 자,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회화 효과, 즉 귀, 목, 상체가 생략된 거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공자는 효경의 첫머리에서 자, 그래서 이제 효경이라는 책에 인용을 하고 있죠. 자, 신체는 털옷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수지 부모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받을 숫자예요. 부모에게 받은 것. 그렇죠? 그래서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불감회상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효지시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신행도라는 거죠. 자,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 써서 양명 후세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그래서 이현부모 이것이 효조의 마지막인이라서 효지종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 되어 있는 건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즉 유교적 관점에서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라는 거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 당대 이제 4대 부대 유교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신체 일부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다라고 추측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 이제 윤두서 자화상 옛 사진이에요. 자, 이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현존하는 자화상과 다른 모습이란 거예요.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지러워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이제 사진 속 그 지금의 모습과 달랐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모습을 보니까 훨씬 어지러워 보이더라. 얼굴만 따로 있을 땐 강해 보이지만 그 몸통, 그죠? 이 몸이 있는 것까지 보니까 느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날개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옛 문헌에 기록된 자화상에 대한 감상이 필자의 감상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 문헌에는 홀로 행실을 가다는 군자로서 진실과 상관에 물러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필자는 자기가 무섭다고 느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효경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을 했고, 그래서 필자 이제 판단, 이제 요것이 근거죠. 이 효경이 이렇게 근거로 되고, 그래서 회화 여건은 사대로 추구하는 윤리도덕이나 그에 근거한 미감과 맞지 않는다. 이 자화상의 회화 효과, 즉 여기서 말하는 귀, 목, 상체가 생략된 것은 그때 당시에 윤리도덕이나 그에 근거한 미감과 맞지 않더라. 그래서 필자의 의문 두 번째, 그래서 납작하게 생긴 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대부대 윤리 도덕이나 그에 근거한 미감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문 해결 두 번째 옛 사진 속의 자화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몸 부분이 선명하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진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자, 그래서 현존하는 자화상의 비정상의 구도와 과감한 생략이 자화상의 원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읽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깨하고 이렇게 몸통하고 있는 부분이죠. 좀 인상이 달라졌다. 그렇죠? 윤두선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자, 지금 이 부분부터요. 지금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나타난 상반신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넓은 기세,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이 넓은 기세 이 부분 읽었고 그 동정과 기세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자,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앞면에서 표현하는 인자함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인자함이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뭐요?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옛 사진 속에서는 훨씬 더 인자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원래 있었던 윤두서의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으로 그려진 데 있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왜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없어졌을까? 그렇죠? 상반신 윤곽선이 바로 비밀이 바로 뭐야? 몸이 유탄으로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탄이란 요즘에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수치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 쉽게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유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자,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유선 유턴만으로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자, 그래서 자화상은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부터 이 부분까지, 그렇죠? 그래서 미완성이었구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버리게 된 것 같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추측, 그렇죠?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이제 추측입니다. 그렇죠? 미숙한 이제 표구상이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에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누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근거죠. 그래서 쭉쭉 폈구나. 지금 여기서는 막 자국이 심한데 여기서는 자국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힘을 줘서 그쵸? 피다 보니까 지워졌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앞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서야?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그 현존하는 이제 자화상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인상이 강하고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들. 그래서 지어지면서 그 선적인 요소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날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날개가 없네요. 자, 끝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 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미완성, 그러니까 예술성. 그래서 그 작품은 미완성이지만 예술성은 미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이제 예술성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자,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자,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원히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미켈란젤로 노예상이 걸작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자화상이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선은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도 이제 필자의 생각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오른쪽 날개 한번 볼까요?
이건 보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필자가 미켈란젤로의 노예상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까닭. 그 이유가 뭘까? 자, 그래서 둘 다 미완성작이죠. 그래서 불구하고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의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켈란젤로의 미완성작인 노예상을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자화상이 미완성의 걸작인 이유. 이제 자화상의 작품 미완성의 걸작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여기에 했었죠. 그렇죠? 마지막 손질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화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자기 성찰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완성이지만 높은 예술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활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다음 윤두서의 자화상을 어떻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정면상으로는 정확한 좌우 대칭, 타원형이면서 이목구가 매우 단정하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우리가 본문에서 그쵸? 처음 부분, 첫인상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예사진 윤두서 자화상은 1과 이제 차이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 사진 속 윤두서 자화상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차이점도 이제 본문에서 설명이 나와 있지요. 그쵸? 자, 요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자, 필자가 이제 제기한 의문, 그 해소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구인지, 그렇죠? 그래서 그림 속 인물이 윤두서가 맞을까? 그 누가 윤두서라고 했지라고 했을 때 이 윤두서 이하곤이 쓴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의문을 해소했고요. 신체 일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했고, 그래서 조선 사료 집진 속에 들어있는 자화상의 옛 사진을 확인해서 아 미완성이 맞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자, 공감하거나 깨달은 감동을 주고 감상하며 글을 읽어보자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첫인상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당구적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X. 네. 자, 윤두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생각해보고 구절을 감상해보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두서는 당쟁 후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학문을 게을르지 않았고 당파성에 초연하였으며 인간적인 욕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털끝 하나까지 그 참모습에 의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붓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려진 그림이 터럭 하나라도 참모습 같다면 즉시 찢어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했네요. 굉장히 사실성을 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책에 우리가 지문 안에서 이제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성찰의 흔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두서의 성격과 가치관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격과 이제 가치관.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려 했을까? 그래서 높이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답을 보니까 이제 윤두서는 어떤 상을 수행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면밀히 관찰하고 터럭 하나까지 참모습을 담고자 했다. 자, 이런 윤두서의 자기 수양적이고 성실한 성격과 어떤 가치관을 미뤄볼 때 윤두서는 자화상에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면밀히 관찰하며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따라서 제시된 구절에서 비록 미완성이지만 작품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심오한 상념에 빠져든 자기 성찰의 치열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화상을 높이 평가한 필자의 생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3번 공감하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 까닭을 적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자 해서 내용의 이제 타당성과 적절성이죠. 자, 필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고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 즉 그 목도 없고 귀도 없고 이렇게 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그 미간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 윤리 도덕과 그래서 이제 효경의 이제 구절을 근거로 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근거로 본다면 당시 이제 윤리 도덕을 이제 고려한다면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이제 생략한 이 그림이라는 것은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의 판단은
적절하다. 즉 뭐예요? 미완성일 것이다라는 판단은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까닭. 필자 이제 추론 과정이죠.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까닭. 타당성을 한번 평가해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유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유탄을 그려줬고 유탄은 쉽게 지어지고 그래서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하고 그래서 문지르는 동안에 그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미숙한 표구상이 너무 심하게 문질러서 지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유탄으로 진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사라졌거든요. 필자의 이제 추론이죠. 이 추론은 유탄의 특성 등으로 미뤄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윤재 자화상이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필자의 견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자신이 정한 읽기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내용 훑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했나요? 핵심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했습니까? 정보의 근거나 자료 출처를 파악했습니까? 그렇죠? 자, 만약에 이걸 깨달음, 여가 활동이다라는 것은 필자의 체험에 상상에 공감했습니까?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서 내용을 내면화했습니까? 인물이나 필자의 개인적, 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지어 감상을 했나요? 라는 거죠. 자, 내용의 그러니까 내용의 주장 적절성을 평가해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안 맞.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아까 근거를 막 제시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견과 사실 구분해라, 주장의 타당성, 근거의 적절성을 평가해라, 공감하면서 반박할 부분을 찾아보자, 그렇죠? 그래서 필자의 생각을 평가하며 읽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교과서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요약했는데 여기서는 안 했다고 표시가 됐죠. 요약해야 되고 근거, 출처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죠? 네. 자,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점검하기 한번 볼까 정리. 그래서 미완성의 걸작. 그래서 이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현재와 옛 사진적 모습을 이제 비교해서 이해했고요. 그래서 자화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요약을 했죠. 자, 그래서 깨달으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글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을 해보고 인물의 삶,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감상해봤고 그래서 공감이나 감동을 느낀 부분들을 친구들과 비교해보면서 이제 읽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적절성을 이제 평가하는 것은 자 필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이제 적절성을 평가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이 그 추론의 과정이 타당한지 평가해보고 그다음 필자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것 이게 적절성 평가다.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전략들이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묶을 수가 있으니까 올바르게 묶으세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점검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라는 부분을 봤어요.